AI 소프트웨어가 됐든 조선주가 됐든 저 개인적으로는 모멘텀은 있으나 항상 밸류에이션이 문제다. 밸류에이션이. 진정한 가치가 어디냐는 사람들이 서로 아마 모를 거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한 달 반 이후서부터 좋아질 증시, 과연 그 증시를 이끌어가는 주도주, 주도 섹터는 어디가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왜 우리가 이제 그때를 대비해서 공부하고 네. 또 뭐 매수를 하든 아니면 종목 교체를 하든 네. 해야 되니까. 저는 뭐 단연코 우리 시장을 사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시장이 전 세계에서 지금 꼴찌를 기록할 정도 24년이 지수를 너무 사자. 안 좋았다. 지수를 사면 또 뭘 사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총 1, 2위잖아요. 네. 얘들을 사는 거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바닥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뭐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거고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게 없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2,900원 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지수적으로 시점에는? 봤을 때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말고도 ROE라는 걸 가지고는 절대적인 평가를 하는 셈법으로 쳐도 지수는 2,900원 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제 계산식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뭔가 더 긍정적인 플러스적인 모멘텀이 나온다 그러면 3,000 뚫고 그냥 3,500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못 갈 이유가 없죠. 어떤 사람들은 뭐 4,000도 한다, 5,000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거는 그 정도 3,000선 3자로 바뀔 그런 뭐 가능성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는 건데 거기에 제일 앞장서서 달릴 거는 저는 반도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가장 최악이라고 평가받는데. 네, 최악이라는 걸 평가받는데 그래서 반도체가 뭐 그냥 일반적인 반도체 아니고 AI 관련되는 그쪽 반도체 스토리, 하드웨어 그쪽에서 이제 모멘텀이 크게 하나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AI 관련되는 소프트웨어. 금방 이제 하드웨어 말씀드렸잖아요. 소프트웨어 쪽에서 또 그 뭔가 주도주가 나올 수가 있다. 최근에 이제 팔란티어 같은 거 주가 올라가는 거 보면 살벌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뭐 선행 BR로 봐도 100배가 넘습니다. 그러게. 테슬라도 어제 뭐 왕창 빠졌습니다만 테슬라도 여전히 100배권이에요. 근데 보통 메가캡들, 빅테크들 보면은 한 뭐 25배, 30배 여기거든요. 엔비디아도 30배 초반 뭐 여기인데 100배가 있으면 진짜로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AI 소프트웨어는 뭐 그러든 말든 뭐 그냥 막 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쪽에서 분명히 테마주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끌고 가는 그 주된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또 딴 쪽으로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네. 우리나라의 전화 조선주. 조선 그런 쪽에서는 분명히 모멘텀이 계속 살아는 있을 거다. 근데 AI 소프트웨어가 됐든 조선주가 됐든 저 개인적으로는 모멘텀은 있으나 항상 밸류에이션이 문제다. 밸류에이션이. 진정한 가치가 어디냐는 사람들이 서로 아마 모를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계산해 보면 지금도 저평가 상태는 아니에요. 그 두 부문이 고평가가 맞아요. 근데 이쪽은 이렇게 꾸준히 오르는 게 아니라 확 올랐다가 확 졌다가 확 막 이러잖아요. 이쪽도 계속 양치기 소년 같은 스토리가 조선 업종이 몇 년간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게요. 뭐 중국의 경쟁, 중국과의 경쟁이 위협적이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앞으로 비전이 없다. 네. 우리가 제조 가지고 네.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네. 하다 푹 빠지다가 네. 갑자기 또 이상한 호재 나오면은 또 쭉 근데 올라가고. 우리가 보통 굴뚝산업 그러면 PBR이 1배 이하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장부 가치 대비해서 낮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철강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뭐 그게 1배 넘어가는 회사가 얼마나 있어요? 없거든요. 근데 조선은 PBR이요 1배가 아니에요. 훨씬 높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2배, 3배 이렇게 높은 회사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기대를 한껏 받아가지고 이미 높은 영역에 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됐을 때 거기서 계속 터져 나온 얘기가 뭐예요? 미국 MRO, 뭐 미국 해군 쪽 관련돼서 이쪽에 이제 신규 시장이 열린다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근데 조선업이라는 거의 기본은 뭐냐? 인건비 따먹는 이런 게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 3D 업종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다 나가니까
뭐 동남아에서 이제 인력들을 수급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용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말이 안 통하고 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싼 인력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나오는 거 보면 5%, 6% 선이에요. 근데 우리가 미국을 가서 시장을 이제 들어간다고 치세요. 그러면 여기서 비딩을 할 때 마진이 얼마나 높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의문이 좀 있고 가서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랬었죠? MRO 같은 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MRO가 영어로 근사하게 써놨는데 maintenance, repair 뭐 이런 거잖아요. 다 사람이 가서 수리 작업해 주는 거. 수리하는 거예요. 그 마진을 뭐 얼마나 많이 받을까요? 우리가 테크에서 얘기하는 뭐 조금 주긴 준대요. 이거 미국이 좀 그런 면에서 후해서 좀 후하기는 후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노동 인건비 따먹기일 그렇죠. 거다. 그쪽도 시장이 열리는 건 있지만 그러니까 뭐 진짜 군함을 건조한다든가 이런 네, 쪽이라면 네. 이제 나중에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가 건조 능력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잖아요. 기술력은. 근데 중국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항상 상선이나 뭐 여기저기에서는 경쟁이 심해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기술력은 상당하고 세계 넘버 원이고 두 번째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내년에도 역시 조선 쪽이 고평가 영역 입은 맞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쪽에서 뉴스플로가 좋을 거다. 그래서 모멘텀이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저는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이제까지는 저는 하이닉스를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앞으로도 괜찮고. 왜냐하면 그 밸류에이션 같은 거를 이제 쭉 보시면 나중에 제가 이거 가져왔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실까요? 마이크론이 PER이 12배 정도밖에 안 되는 선행 PER. 선행 PER. 그러니까 1년 앞으로 남겨놓은 거 이익을 많이 번 다음에 많이 번다는 게 뭐 어떻게 많이 어느 정도로 많이 번다면 800%나 이익이 올라갈 거라고 긍정적으로. 미국에서 보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게 아니고 미국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주가가 안 좋았고 시장 시간에서도 좀 안 좋았는데 그렇죠. 거의 20% 가까이 빠졌으니까. 안 좋은 거는 여기에서 조금 내려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가이던스가 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이던스가 뭐 생각보다 한 20% 정도 낮게 EPS를 이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20% 정도 이렇게 악영향을 받은 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성장하는 그 사이클은 맞다라고 보면 이 마이크론이 12배 거래되고 있는데 우리 하이닉스는 5배. 그러게. 4배, 5배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최근에 뭐 4분기 실적이 8조네 8조 초반이 이렇게 계속 깎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거 우리 삼성전자 보면은 10배, 11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삼성전자는 온전히 100% 반도체 회사가 아니잖아요. 거기 핸드폰도 있고 통신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그렇죠. 있고 가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복합기업이다라고 봤을 때 저는 삼성전자도 좋지만 하이닉스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릴 때 하이닉스가 돈 벌어내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내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하이닉스가 한 25조에서 30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하고 몸 덩치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가 뭐 35조 이거밖에 못 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시가총액은 이렇게 차이가 나지? 지금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하이닉스에서는 리레이팅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거 보시죠. 외국인들이 빨간 줄로 제가 SK 하이닉스를 표시해 왔는데 우리나라 시장을 판다는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는 계속 이렇게 사들어와요. 계속 사들어오잖아요. 그러게 최근 뭐 거의 하루 이틀 정도 빼고는 네. 한 12월 들어와서도 거의 매수. 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를 바이바이 하면서 떠나는 그런 외국인들이 일부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쪽은 계속 사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미국에서 변화가 뭐죠? 엔비디아 주가가 조금 밀리는 느낌이 나오잖아요. 조금 차익 실현 이렇게 하면서 왜 밀리느냐? 다른 또 경쟁자들이 막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하이닉스 주가는 오히려 16만 원 갔다가 17만 뚫고 막 이렇게 올라왔댔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HBM이 쓸 때가 점점 많아지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이제
그 투자자들이 많아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시장 지위는 움직이지 않을 거다. 그리고 하여튼 PER로 봤을 때 5배 이 싸다. 엄청 싼 거죠. 그리고 그렇죠. 이익도 삼성전자의 거의 여기 어깨 정도까지는 거의 육박을 했다. 근데 시총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삼성전자는 근데 주주 환원할 거리가 많아요. 일단 캐시가 많잖아요. 그렇죠. 들고 있는 순현금만 봐도 한 80조 이렇게 가지고 있고 금년에 버는 것만 해도 뭐 돈을 못 번다고 쳐도 투자 다 하고 나서도 10조가 남아요. 그럼 90조에서 금년 뭐 자사주 한 10조 산다고 그랬잖아요. 또 배당도 한 10조 하거든요. 20조를 써도 뭐 한 70조 정도 남는 거예요. 그걸 2월 이제 해가지고 가잖아요. 내년에는 돈을 못 벌어도 한 35조 내외로 번다고 보고 그러면 영업 뭐 투자 다 하고 나서도 한 20조가 남아요. 그러면 또 자사주를 살 수도 있고 배당을 또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력이 있어요. 삼성전자는. 근데 하이닉스는 순연금 상태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지금 순차입금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돈을 많이 벌고는 있는데 지금 이미 빌려놓은 게 좀 많이 있는 터라 그렇죠. 주주 환원은 열심히는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주가가 실적만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주주 환원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기대감으로. 어떤 때는 실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삼성전자는 주주 환원 기대감이나 이런 거로 좀 올라갈 수 있고 콜테스트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조금 늦게 오겠죠. 근데 앞서 달리는 SK 하이닉스는 실적 기대감으로 리레이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아까 조금 전에 그 표 외국 기업, 미국 기업 네. 그 PER 보니까 장난이 아닌데요. 테슬라가 146배, 팔란티어가 158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거품 논란이 있고 이 버블이 꺼지는 일이 오지 않겠냐. 이거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이제 슬슬 나와요. 떨어지니까. 슬슬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점심을 먹다가 이제 우리 여의도 이제 아주 프로 출신 이제 투자자하고 먹었는데 외국인들이 어제 헤지펀드나 숏 머니들이 공격을 좀 많이 세게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FOMC 발표 후에 그렇게 크게 안 움직이던 게 왕창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 때 엄청나게 밀고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뭐 8%, 10% 내려갔으니까. 근데 뭐 그때 지나고 나서 이제 알게 된 거지만은 펀드 2개가 청산했네. 그리고 거기서 기계적인 매도가 나왔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펀드에서 뭐 움직임 있으면 꼭 이게 시장에서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어제 그런 움직임 봤을 때도 헤지펀드가 숏을 많이 치기 시작한 거는 같다. 왜? 최근에 나스닥이 뭐 끊임없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다우는 먼저 이렇게 조정을 받아서 내려가고는 있었습니다만은 다우는 완전히 추세가 무너진 것 같던데요. 다우는 보니까 이동평균선 지지선을 좀 깨고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뻘쭘하게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던데 나스닥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만약에 내일도 조금 더 밀린다 그러면 이제 이동평균선 거기를 이제 하회를 할 수도 있는 국면이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쪽 계속 살아있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 미국 시장이 조정받은 거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내년에 좀 줄어든다 이런 거였는데 사실은 페드워치라는 데서 우리가 컨센서스를 계속 반영하고 있잖아요. 내년 3월 것도 그렇고 내년 5월 것도 이미 그걸 다 반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가가 내려가니까 무슨 핑계를 대려고 그걸 이제 쓴 거예요. 4번 할 걸 2번으로 줄였으니까 거기서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도 얘기했던 게 그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저렇게 진짜 공언했던 대로 일률적으로 10% 20% 하고 중국이 60%를 한다 그러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미국에서 CPI 내년 거 예상하는 게 2% 중반대인데 네. 이거보다 무려 1.7% 포인트 더 올라간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 2.5에서 1.7 더 해보면 4.2나 4.3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내년에 4%까지밖에 안 온다. 그 얘기를 이미 시장에서는 조금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게 현실화되니까 좀 충격을 받은 거고 시장이 괜히 먼저 달렸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격을 받은 거다. 이제 숏 치는 사람들한테 이제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여지는 건데 어쨌든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안 그래도 울고 싶은 때가 됐었어요. 근데 네. 거기서 한 대 이제 얻어맞은 격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감기 걸린다고
그동안 미국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그냥 조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더 빠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다고 또 같이 빠지는 일이 계속 또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미국이 빠지니까 뭐 어쩔 수가 없죠. 그 영향권에서는 우리가 있다. 이 얘기는 맞는데 또 우리나라 특유의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과거에 올라갈 때는 우리가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의 한 중간 정도로 항상 성적표가 나왔댔어요. 네. 근데 금년 거를 보면 우리 시장이 꼴찌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중국도 우리보다 잘해요. 중국에서는 정부가 뭐 대대적으로 돈 쏟아붓는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중국 시장에서 거기도 쇼친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중국 시장하고 절대적인 거로 봐서도 한 금년에 20% 이상 차이가 나고요. 미국하고 치면 한 35% 내외로 지금 차이가 날 정도로 엄청나네. 뒤처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내년 우리 시장을 오히려 좋게 보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밀려 있다. 밀려 있는 거 기업들이 잘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걸 제도적으로 우리가 아직 정비를 못 하고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제도적으로 다 정비하고 다시 여기 땅 해가지고 우리가 달리기 시작한다. 밸류업을 통해서. 네. 그러면은 정권이 바뀌든 말든 뭐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닌데 바뀐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럼 정책 관련주가 내려가야 되나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밸류업은요 앞으로도 5년, 10년 계속 추진될 겁니다. 그 정책의 이름이 바뀌겠죠. 이름이 바뀔 뿐이지 그거는 계속 추진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가 올라가면서 주주 환원 많이 해주고 그리고 미국 하듯이 뭐 돈만 있으면 자사주 매입만 하는 게 아니라 매입 플러스 반드시 소각 그렇게 그렇죠. 하면 매년 뭐 배당 한 2% 3% 먹고요. 그다음에 그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게 뭐 2% 3% 하면 매년 5% 6%는 그냥 갖다 주면 지금 은행 금리가 얼마죠? 그렇게까지는 안 되잖아요. 5% 6% 주주 환원 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돈들이 움직일 수가 있다. 어디로?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어디까지 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동산 시장도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미국 주식시장 보는 느낌이 좀 있어요. 좀 많이 올라간 거 아니겠느냐 이런 거고 지금 대출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자격 요건이 되게 까다로워져가지고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거래가 좀 잘 안 일어나면서 조금 이게 위축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상법 개정이나 이게 정신만 좀 똑바로 차리고 좀 견딜 힘만 있으면 이때부터 좀 바닥을 치고 조금 좋아지지 않겠냐. 이제 우리나라가 항상 이런 위기를 긍정적으로 다 이제 이해하고 그걸 바꾸면서 이겨냈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좀 갈 거다. 근데 요번에도 보면은 뭐 시위 문화 이게 뭐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시위 문화를 보면 상당히 질서 있고 거기에 2030 여성분들이 참여가 많으면서 그 사람들이 뭐 했죠? 나와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이게 시위를 하는 건지 콘서트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 그런 문화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K컬처나 K팝이나 K푸드나 뭐 이런 관련돼서도 내년에 또 좋은 걸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것만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보면서 더 살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그 보였던 그 테슬라의 PER 보면은 아까 130배 넘었잖아요. 146배죠. 146배. 그렇죠. 146배. 어제 10% 빠졌으니까 좀 밀려 내려왔을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봐야 될까? 지금 앞으로 뭐 자율주행, 로봇 관련해가지고 계속 모멘텀이 살아있거든요. 네. 지금 테슬라,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거를 저도 참 힘들어요. 저게 밈 주식 같은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SNS에서 야 저거 간대 올라갈 거야 뭐 이렇게 해서 근데 돈나무 누나인가요? 언니인가요? 좀 테슬라 좀 팔았던데요 보니까 그쯤에서 이제 이익 실현을 좀 했다 이런 뉴스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지금 고공 행진을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봐요. 물론 이제 왔다 갔다는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100불대에서 벌써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고 미국의 컨센서스 목표 주가를 보면요. 지금 주가하고 컨센서스 주가하고 100불 차이가 더 나요. 지금 한 4, 50불 하나요? 그래서 그 정도보다는 더 올라와 있는데 이게 계속 목표 주가 따라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따라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빨리 가 있어가지고 100불 이상 차이가 나요. 근데 보면은 지금 뭐 400불도 이제
깨질 수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순간 또 어디까지 밀릴지는 모르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이제 그런 주식들이 막 진폭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코인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어제도 엄청나게 많이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8%, 8% 숏을 하락했죠. 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우 이거 너무 많이 와 있다. 근데 뭐 숏을 칠 핑계가 없을까 했는데 그러니까 약점이 보여야 딱 치는 건데. 근데 그거를 FOMC 그걸 기화로 해가지고 갖다 들이민 거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는 이런 폭락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공격적으로 이렇게 밀어내지 않고서야 저 정도까지 빠지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8월 5일 날 그 블랙 먼데이를 하면서 공격적으로 밀어내는 거를 많이 봤잖아요. 학습을 그렇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뒤에도 누군가 공격적으로 판 투자가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50불 때, 200불 때 다 숏을 쳤다가 망했잖아요. 그렇죠. 300%, 400불 가면서 그 사람들이 아마 숏 커버하면서 그 주가를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성향이 또 어디 가겠습니까? 또 치는 거죠, 숏을. 그래서 400불 넘어가니까 위에서 치고 싶어서 근질근질 했는데 FOMC에서 저런 빌미를 주니까 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되는 건 이런 거죠. 우리가 할인율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봤을 때 0.5%포인트의 차이는 미래에 있어서 엄청난 기업 가치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뭐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압니다만 여기서 만약에 드라이버로 친다고 했을 때 치는 각도가 조금만 벗어나도 저 앞에 가보면은 공이 어떤 때는 뭐 오비 나가지고 없어진 경우도 있고 편차가 되게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0.5%포인트 금리를 덜 인하한다라는 얘기를 성장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앞을 볼 때 이 정도 눈높이를 볼 거냐 아니면 고개를 좀 올릴 거냐 더 올릴 거냐 이 차이예요. 약간씩 올라갑니다만은 저 앞에 200m를 놓고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기업 가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빌미를 해가지고 주식을 어제 숏을 많이 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하여튼 이제 그 투자의 마인드 어떻게 세워야 될까? 결국 말씀하신 이러저러한 모멘텀과 실적, 기대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어떤 것에 우리가 유망 업종을 또 유망 종목을 선정을 하고 공부를 하고 투자 준비를 할 것이냐. 저는 뭐 계속 AI 쪽 뭐 아주 귀가 따갑게 들을 거고 계속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지금 사람이 하는 걸 다 대체해야 할 그런 수준까지 갈 거고. 아니 근데 조금 전에도 아까 봤지만 AI 지금 소프트웨어주들이 미국에서 장난 아니잖아요. 장난 팔란티어 대표적인 좀 팔란티어인데 네. 저 지금 158배인데 네. 근데 더 오를 수 어쨌든 있을까? 이 시장이라는 게 항상 정석으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데 저는 소프트웨어 쪽은 그때 시류에 따라 좀 많이 바뀔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주도주가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반복해서 말씀드린 쪽이 AI 관련되는 쪽이잖아요. 이쪽 전력 인프라가. 전력 인프라. 예. 뭘 하든지 지금 이 전력 인프라가 지금 문제가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AI 없어도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쪽 전력 인프라를 지금 깔아야 되는 그 나라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트럼프가 됐으니까 또 뭐 굴뚝산업이나 뭐 이쪽에 이제 투자가 많이 늘어지고 어차피 이쪽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AI 쪽이 더 이걸 많이 쓰고 더 이쪽이 인더스트리가 커진다라고 하면은 이쪽이 거의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AI 소프트웨어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여러 가지의 애플리케이션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뭐 의료도 쓰고, 뭐 미용도 쓰고, 뭐 교육도 쓰고, 법률도 쓰고, 뭐 다 쓰이는 거잖아요. 각 분야에. 그러면 요즘은 보면 이제 챗GPT도 유료로 했던 거를 이제 무료로 푼 것도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이제 막 쓰는 거고 이게 제한을 걸 정도잖아요. 하루에 몇 개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왜 제한을 걸까요? 이거 때문에 아닐까요? 전력 부족하니까, 이 트래픽 부족하니까 이거 생각을 해가지고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 지네가 뭐 이거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럼 결국은 이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뭐죠? 단납기, 납기 맞추는 거 잘하잖아요. 그리고 가격, 경쟁력 있는 가격 계속 들이미니까 되게 좋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팔란티어 밸류에이션이 너무너무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전력 인프라 쪽은 그렇게 안 높아요. 전력 인프라가 높을까요? 방산이 높을까요? 방산이 훨씬 높습니다.
전력 인프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현대 일렉트릭 이 정도 이 회사는 조금 높은데 그 회사 빼고는 나머지 회사들은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 그러게요. LS 일렉트릭도 보니까 한 16배 정도. 그래서 공장 짓고 뭐 이러는 게 이제 이익으로 들어오는 게 뭐 25년, 6년, 7년 가면서 이렇게 지금은 조금 밸류에이션이 높아 보일 수도 있는 뭐 15배나 20배 여기 근처에 있다고 보면 이익이 들어오는 시점 가서 보면은 15배, 20배가 아니고 10배, 15배로 내려갈 거라고요. 이익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지금 접근한다고 해도 이런 AI 관련된 전력 인프라주 이런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흥미진진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형주를 좋게 봐도 좋은데 지금 이게 외국인 지분율이거든요. 네. 외국인 지분율이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쭉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벌써 36%대 가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여기서 얼마나 더 살까 이 생각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전략적으로 만약 전력 인프라를 뭘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산 걸 살까? 아니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조금 살려고는 하는데 그렇게 절대적으로 높지 않은 걸 살까? 이거 중에서 이제 고르셔야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집 매매나 전세 고르듯이 잘 검색을 하셔가지고 고르면은 이 안에 아마 답이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전국 불안이라는 뭐 불확실성도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 시장의 어떤 가격 메리트, 어떤 불확실성이 해결됐을 때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런 요소들 가지고 어떻게 투자의 전략을 세울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네, 우리 강관우 대표님 말씀하신 이러한 요소들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네, 전략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강관우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